1760년 경희궁. 한 소녀가 굳은 표정으로 대궐의 문을 넘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15세. 그리고 그녀가 혼인할 상대는 66세의 왕 영조였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이날 경주 김씨 가문의 소녀는 조선의 국모 정순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1800년 창덕궁. 한 여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옥새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 55세. 불과 몇 시간 전 조선의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의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고 15살의 왕비가 되었던 그 소녀는 이제 조선의 최고 권력자 대왕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선포합니다. 40년. 한 소녀가 여인이 되고 여인이 권력자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영조의 아내, 사도세자의 계모, 그리고 정조의 할머니 계조모. 이 복잡한 족보 속에서 그녀는 40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정조의 치세 24년 동안 그녀는 왜 그토록 조용히 숨죽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230년 넘게 이어지는 가장 어두운 질문. 정조는 정말 독살당했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 정말 이 여인 정순왕후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데뷔를 보여준 여인, 가장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머물렀던 여인, 정순왕후 김씨의 40년간의 침묵과 그 침묵이 폭발한 4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순왕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녀가 왕비가 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757년 영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정성왕후 서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영조는 무려 17년간이나 왕비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그러다 1759년 영조의 나이 66세에 이르러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영조가 내건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강력한 외척 제도를 만들지 않을 가문일 것. 둘째, 왕실의 법도를 잘 따를 현명한 여인일 것. 당시 조선을 쥐락펴락하던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세도 가문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영조는 평생을 탕평책으로 세도 정치를 억눌러 왔습니다. 이제 와서 스스로 강력한 외척을 만들 리가 없었죠. 그때 영조의 눈에 들어온 가문이 바로 경주 김씨였습니다. 신라 왕실의 후예라는 명예는 있었지만 당파 싸움의 중심에서는 한 발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김안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파색이었고 영조의 탕평책을 지지하는 소론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완벽한 장인 후보였죠. 그리고 김안구의 딸이 바로 15세의 소녀, 훗날의 정순왕후였습니다. 간택령이 내려지고 최종 삼간택에 오른 소녀들에게 영조가 직접 질문을 던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조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가? 한 후보는 산이라 답했고 다른 후보는 바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5세의 김씨 소녀는 달랐습니다. 전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영조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인가? 소녀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목화꽃이옵니다. 다른 꽃들은 잠시 피었다지며 그 아름다움을 뽐낼 뿐이나 목화꽃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솜을 만들어내니 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나이까. 66세의 노회한 왕 영조는 25세 소녀의 당돌함과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치와 백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1759년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5세 왕비의 궁중 생활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도세자의 계모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의 할머니 계조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기괴한 족보 속에서 그녀의 역할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댈 수 있는 세자도 자신을 지켜줄 외척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영조 재위 17년간 정순왕후는 역사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영조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궁중의 법도를 지키고 내명부를 다스렸지만 그 어떤 정치적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1762년 이모화변. 남편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때 정순왕후는 불과 17세였습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의부사들이 땡볕 아래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8일 동안 어린 왕비 정순왕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영조의 광기를 막을 수도 사도세자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처소에서 숨죽인 채 이 끔찍한 비극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17세 소녀에게 권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의 분노가 아들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력의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정순왕후는 이 끔찍한 기억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외쳤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조선 조정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동조했거나 방관했던 모든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즉위 직후 정조의 칼날은 거침없었습니다. 자신을 음해했던 홍인한, 정우겸 화와농주의 양아들을 즉각 처형했습니다. 외척 홍구경을 등용해 왕권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해 나갔습니다. 조정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숙청의 피바람 속에서 단 한 사람, 정순왕후만큼은 완벽하게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24살의 어린 나이에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된 것입니다. 정조는 왜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가문인 경주 김씨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방관한 노론 벽파 비바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조의 정치적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순왕후에게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모화변 당시 너무 어렸고 정치에 관여한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그녀를 공격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조는 정순왕후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세의 영조를 감탄시켰던 그 소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대왕대비라는 막강한 정통성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론 벽파 세력이 언제든 결집할 수 있는 깃발이었습니다. 정조는 현명했습니다.
그는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아직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정조는 정순왕후를 존중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순왕후가 머무는 대비전에 들러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국가 대소사를 결정하기 전 형식적으로라도 그녀에게 먼저 알리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심지극한 손자개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정순왕후 역시 이 게임의 룰을 알았습니다. 그녀도 정조에게 극진히 화답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를 칭찬하고 그의 효심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정중하고도 살벌한 정치적 동거를 시작합니다. 정조 제위 24년, 이 시기 정순왕후의 삶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궁궐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고 서예를 즐겼습니다.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잊힌 존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녀는 24년 동안 정조의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조가 규장각을 통해 새로운 인재들을 키워내고 자신의 세력인 남인난인을 등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정조의 개혁이 성공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 그리고 자신이 속한 노론 벽파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그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정조의 칼날이 너무 강했기에 그녀는 몸을 낮추고 완벽한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그녀의 대비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조의 개혁에 불만을 품은 노론 벽파 세력에 보이지 않는 본거지였습니다. 그들은 24년간 와신상담하며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정조가 무너지는 순간, 혹은 정조가 사라지는 순간을. 1800년 6월 28일 조선의 태양이 꺼졌습니다. 불과 49세의 나이, 조선의 위대한 개혁 군주 정조가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종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마지막 기록들에 따르면 정조는 죽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물을 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고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조선 최대의 미스터리, 정조 독살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용의선상의 단 한 사람, 정순왕후가 지목됩니다. 왜일까요? 정조의 마지막 며칠간 그의 탕약과 치료 과정을 총감독한 사람이 바로 대왕대비 정순왕후였습니다. 물론 이는 왕실의 큰어른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당시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마지막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현룡원으로 옮기고 수원 화성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을 기반으로 한 기존 노론 세력을 누르고 수원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강화했고 남인 세력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모든 칼날이 정순왕후와 그녀의 배우인 노론 벽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이 개혁을 성공시킨다면 노론 벽파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조의 죽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정조가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 정순왕후의 40년 침묵은 끝이 났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순왕후는 11살의 어린 순조를 즉시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왕 대비의 자격으로 수렴청정을 선포합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이 55세의 여인 정순왕후의 손아귀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조의 친위 부대이자 개혁의 상징이었던 장용령을 즉각 혁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의 군대가 순식간에 해체되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 정조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규장각의 핵심 인물들과 남인 세력들을 모조리 파직하고 유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숨죽여 지냈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정치구단이 되어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정조가 24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 독살설. 우리는 정순왕후가 정조의 탕약에 독을 탔다는 물리적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정순왕후였으며 그녀는 정조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801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1년째 되던 해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박해,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정순왕후는 사학세화인 천주교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정조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조가 등용했던 남인 세력의 상당수가 서양 학문에 개방적이었고 그중 일부가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조가 가장 아꼈던 천재학자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영모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 정약종, 정약전과 이승훈, 이가환 등 수많은 남인 핵심 인사들이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처형당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세력은 말 그대로 전멸했습니다. 정약용 역시 머나먼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귀양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피해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상징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개혁 도시로 삼고자 했던 수원 화성. 정순왕후는 화성의 방어 및 행정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화성은 더 이상 왕의 도시가 아닌 평범한 지방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정조가 탕평책을 위해 고르게 등용했던 남인, 소론 세력은 모두 축출되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와 그녀를 지지한 노론 벽파 세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조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려 했던 탕평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조선은 다시 세도정치라는 기나긴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불과 4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한 시간은 단 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년 동안 그녀는 정조가 24년간 이룩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 조선의 개혁은 최소 100년은 후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조의 정치를 바로잡으려 한 보수주의의 반격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간 억눌려왔던 한 여인의 무서운 정치적 복수극이었을까요? 1804년 정순왕후는 60세가 되던 해 순조가 15세가 되자 수렴청정을 거두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정조의 세력은 괴멸했고 조정은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자신의 친정인 경주 김씨는 새로운 세도 가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805년 정순왕후 김씨는 61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합니다. 15세의 왕비가 되어 40년간 침묵했고 55세의 권력을 잡아 4년간 조선을 뒤흔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정순왕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그녀를 정조의 개혁을 망친 반동주의자이자 독살설의 배우로 지목하며 비난합니다. 그녀의 4년 통치가 조선을 세도정치의 나락으로 빠뜨렸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녀 역시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희생자였다는 것입니다. 15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비가 되었고 아들도 없이 궁궐에서 40년을 외롭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잔혹한 정치는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정순왕후는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15세,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고 답했던 지혜로운 소녀였고 40년을 기다릴 줄 아는 무서운 인내심을 가진 전략가였으며 기회가 왔을 때 단 4년 만에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정조와 정순왕후, 한 명은 위대한 개혁 군주로, 한 명은 냉혹한 권력자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권력이라는 비정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그렇게 갑자기 죽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순왕후가 40년의 침묵 끝에 권력을 잡지 못했다면 조선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인 대립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과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